28. 위궤양. 1. 위궤양이란 무엇인가? 역류성 식도염이란 위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발생하는 식도의 염증으로 일반적으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불편감을 총칭하여 말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위산의 산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위식도 경계 부위가 닫혀 있어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절 기능의 약화로 인해 경계 부위가 완전히 닫히지 않아 위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불편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 만성적인 역류가 발생하여 위산에 의한 식도염이 발생합니다. 가슴 쓰림, 가슴의 답답함, 속쓰림, 신트림, 목에 이물질이 걸린 듯한 느낌, 목쓰림, 목소리 변화, 가슴 통증 등이 그 증상에 해당됩니다. 전체 위식도 역류 질환의 50% 정도는 위내시경 검사로 식도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으며 증상은 지속적인데 위내시경 검사로 진단되지 않을 경우 식도로의 위산 역류 여부를 검사하는 식도 산도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치료로는 위산의 양을 줄여줄 수 있는 위산 분비 억제제를 사용합니다. 대개 만성적인 경과를 밟으며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계속 방치하여 수십 년 이상 식도염이 지속되는 경우 식도암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비만, 흡연, 음주 등은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고 눕는 것이 악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식사 후 눕는 것을 피한다 할지라도 증상이 뚜렷이 개선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기름진 음식, 과식, 취침 직전의 음식 섭취, 카페인 음료, 탄산 음료 등도 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점막에 사는 헬리코박터균. 위경련이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위장의 운동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서 과도한 수축을 일으켜 명치 끝 부위에 심한 아픔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인들은 이 증상을 카스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치 끝을 쥐어 비트는 듯한 통증이 점점 심해지다가 감소하는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오심, 구토 등이 동반되기도 하며 이러한 증상은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 계속되기도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인 질병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증상 자체의 완화를 위해선 진정제나 진경제를 사용하거나 수액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경련을 막으려면 우선 위장이 오랫동안 빈 상태로 있으면 위산 농도가 증가하여 궤양이나 염증이 악화되기 때문에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하며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배는 위 점막에 자극이 되므로 금연해야 하며 자극성 있는 음식이나 가스를 생성하는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취침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아서 위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할 때에는 잘 조리한 신선하고 청결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세균 감염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경련의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건강한 식사, 습관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여유 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3. 위궤양. 이것만은 알아두자. 12지장 궤양이란 12지장 점막이 손상되어 가장 표면에 있는 점막층보다 깊이 패이면서 점막근층 이상으로 손상이 진행된 상태를 말합니다. 12지장 궤양 역시 헬리코박터 균의 감염, 진통제 복용, 흡연 등이 대표적인 원인이며 이 중 헬리코박터 균의 감염이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헬리코박터 균은 주로 위장에 감염되는 세균이므로 12지장 궤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헬리코박터 균을 치료하면 12지장 궤양의 재발률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증명되어 있습니다.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으로는 12지장 점막의 위에 상피세포층이 발달할 수 있으며 이곳에 헬리코박터 균이 감염되어 궤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진통제는 12지장 점막 세포층의 재생과 기능을 조절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차단시키고 점막을 손상하여 궤양을 발생하게 만듭니다. 흡연은 12지장 점막세포의 재생과 점막 아래층 조직의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켜 궤양을 발생시키는데 흡연자는 12지장 궤양에 의한 천공, 출혈 등의 합병증 발생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지장 궤양의 치료로는 위산 분비에 대한 억제제, 궤양의 치유를 돕는 점막 보호인자 등을 통한 방법이 있고 항생제를 통해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출혈, 위출구 폐색, 장천공 등의 합병증에 대해서는 내시경적 치료뿐만 아니라 수술적 치료까지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지장 궤양으로 진단된 후에는 절대적으로 금연해야 하며 관절염 및 만성 통증으로 진통제를 먹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점막 보호제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출혈 합병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혈전과 관련된 약물을 복용하면 출혈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약물 복용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12지장 점막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알코올 역시 섭취를 금해야 합니다. 29. 치질. 1. 치질이란 무엇인가? 치질은 주로 사무실에서 일하는 현대인의 질병이란 인상이 있지만 어린이에게도 여러가지 항문 질환이 있습니다. 치액은 거의 생기지 않지만 치열이나 항문 주위 농양, 그리고 소아치료의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 외에 직장과 항문에 용종이 생기기도 하고 탈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린이가 혈변을 볼 때는 치액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대개는 변비나 설사로 항문이 찢어진 치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는 변비나 설사를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 항문 주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좌약을 바름과 동시에 진통제와 지혈제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항문 출혈이 2주 이상 계속되면 치열보다는 직장 내에 다른 양성 종양, 예를 들면 용종 같은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 대장 검사를 해야 합니다. 소아치료는 성인의 경우처럼 항문에서 세균이 침입 감염을 일으켜 농양을 형성한 후에 피부를 뚫고 루공을 형성하고 치루를 만들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소아치루로 따로 분류합니다. 소아치루는 대개 3개월에서 3세 사이에 주로 발병하고 생후 6개월까지는 약 80%에서 발병합니다. 설사기가 있는 어린이, 주로 남아에서 발생하는데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항문 주위선이 비우되어 낭포처럼 커지고 분비가 자유롭지 못해져서 염증이 생기는 게 원인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여아의 경우는 드물지만 남아와는 달리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치루의 경향이 있고 염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의 치루는 대부분 전후방으로 생기는 반면에 소아 치루는 대부분 측방에서 발생합니다. 소아 직장 탈출 역시 생길 수 있는데 어린이가 대변을 볼 때 분홍색 직장이 항문 밖으로 빠져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대개는 직장 점막의 탈출인 경우가 많으며 23세의 남자아기에서 흔하고 45세가 되면 저절로 낫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내가 치질이라고? 치질은 나이에 따라 발병률이 높아질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치질은 나이와 관계없이 20대가 16%, 30대가 19%, 40대가 20%, 50대가 20%로 거의 균등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젊은 20대도 나쁜 배변 습관이나 식습관이 있을 경우 쉽게 발병할 수 있으며 특히 군인의 경우에도 많이 발병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치질의 발병 원인에 유전의 문제도 있을까요? 치질은 100% 유전되는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점막지지인대가 쿠션 역할로 항문에 붙어있고 이것이 늘어날 경우 치질이 발병할 수 있는데 이게 늘어나는 것을 키처럼 하나의 체질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유전병까지는 아니지만 항문 질환을 일으키는 소인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고생시키는 치질, 그 완치율은 얼마나 될까요? 치질 환자 중 약 30% 정도가 수술이 필요합니다. 피만 피치는 1단계의 치질, 변을 볼 때 뭔가 나왔다 저절로 들어가는 2단계의 치질의 경우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약물요법, 생활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변을 볼 때 나왔던 것을 손으로 넣어줘야 하는 3단계 치액, 손으로 넣어도 들어가지 않는 4단계 치액은 수술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3, 4단계의 수술을 하지 않으면 항문 조직이 괴사하는 감돈 치질로 진행될 수 있으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때는 응급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심이 될 경우에는 조기 치료를 위해 병원에 내원하여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게 좋습니다. 3. 치질, 이것만은 알자. 치질은 흔히 출혈이 동반되기 쉬운데 항문 출혈을 쉽게 생각하여 민간요법이나 자가치료 등을 하여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문 출혈의 35%의 경우는 대장암이 주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처 병원에 내원하여서 대장 내시경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습관의 교정 역시 중요한데 식이습관의 경우 육류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섬유소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정제되지 않은 공유인 현 및 통밀보리, 다시마나 미역 같은 해초류 및 신선한 생과일, 채소 등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갑자기 너무 많이 섭취하면 폭포팩만과 가스, 복통, 설사가 생길 수 있으니 약 2주의 시간을 두고 서서히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은 기분 완화 때문에 무언가 생각하거나 보는 습관을 갖기 쉬운 공간이죠. 최근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용변기에 앉아서 2030분씩 오래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치질 발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용변은 집중해서 짧은 시간 즉 35분 이내로 가급적 빨리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용변을 본 후에는 3초간 자신의 대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비데나 샤워기, 물수건 등을 통하여 항문을 청결히 유지해야 합니다. 물을 사용할 때는 38도의 체온과 비슷한 온수를 저압에 넓게 퍼지는 형태로 분사 시 좌욕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변의 색이 매우 빨갛다면 치질과 직장암, 조금 검붉다면 결장암 등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자장면처럼 매우 검은 대변의 경우는 위출혈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회백색의 경우에는 담도 계열의 질환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통하여 비만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0. 탈모 1. 생활 속 탈모 상식. 교사라는 직업은 수많은 아이들과 감정적으로 부딪혀야 하는 일이기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함께 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에 대해 소가리를 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홈쇼핑이나 마트를 가면 정말 탈모 방지, 목은 모발 보호 샴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탈모가 시작되면 병원을 가기보다는 샴푸를 무엇으로 바꿀지를 생각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탈모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며 어떻게든 문제를 방지하고 싶다는 열망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실 탈모가 발생했을 때의 제대로 된 순서는 우선 병원에 가서 자신의 내부에 어떤 질환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검사 후 질환이 없는 단순 탈모라면 탈모 방지 샴푸를 쓰는 게 도움이 됩니다. 탈모 방지 샴푸의 탈모 방지 성분은 주로 구리, 비타민, 아연 등인데 꾸준하게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두피가 건성이거나 지성이어서 생기는 탈모는 탈모 방지. 샴푸 전에 두피 개선 샴푸를 먼저 사용해야 좋습니다. 요즘 탈모 방지 샴푸를 보면 커피 샴푸가 유행입니다. 커피 샴푸를 사용하면 굳이 나쁠 것은 없고 사용자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말릴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민간요법보다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을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탈모의 원인과 종류. 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각하게 발전하기 전에 먼저 그 문제를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를 위한 탈모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하루에 빠지는 모발이 100개 이상이다. 가을이 되면 마침 짐승이 털갈이를 하는 것처럼 사람도 털이 많이 빠지는 편인데요. 100개 이상의 모발이 빠진다 싶으면 관련된 조치를 취해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뒷머리의 모공당 모발 개수보다 정수리의 모발 수가 부족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가르마도 한쪽으로만 계속 유지하면 그 부분의 머리가 빌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가르마도 위치를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뒷머리보다 정수리의 모발이 가늘고 힘이 없다. 네 번째, 예전보다 이마가 넓어졌다. 이마를 넓히는 화장법은 두상이 잘 드러나서 예뻐 보이게 만들지만 두피에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수리 가르마 폭이 넓고 두피가 확연히 보인다. 이상의 5개 중 2개에서 3개가 해당되면 탈모를 의심해봐야 하며 3개 이상이면 탈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